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맡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요. 조금 잠깐만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얘기 좀 하고 수업 들어갈게요. 자, 일단 보건행정을 보시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뭐 이런 학문이 다 있냐고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엄청 어려울 겁니다. 특히 전공이면 괜찮으신데요.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딱 보면 이게 뭐 이렇게 말도 어렵고 생전 처음 듣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이런 소리가 되게 많이 하고 불평을 하시는 게 이 학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부탁하고 있는 거는 수업 중에 혹시 낯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들면 그 자리에서 이해를 좀 하도록 해라. 집에 가서 이해해야지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먼저 이해를 해라. 선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요,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셔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아, 이런 거 물어보면 창피하지 않을까? 창피 조금 당하면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당하더라도 그냥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외우나요? 그게 아니라 수시로 암기. 그래서 항상 수시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맨날 공부는 럭셔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동량 공부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막 그럼 종이 쪽지 해놓고 달달달달 외우시면 이거 우리 동량 공부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 게 보건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힐 거는 낯선 단어일 거예요. 단어가 희한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낯선 단어예요. 근데 이 낯선 단어를 딱 배우면 그 다음에 그 낯선 단어에 대해서 제가 딱 얘기를 하면 배운 기억은 나요. 근데 이게 몇 쪽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오죽하면 동영상에 맨날 이 단어는 몇 쪽에 있나 이런 질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찾아봤는데 그걸 못 찾았대요.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 몇 쪽에 있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낯선 단어에 대해서 제가 낯선 단어 짱을 하나 만들어라 라고 부탁을 간곡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그 노트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서요. 낯선 단어가 오늘 배웠어. 그럼 그걸 거기다 쓰세요. 기억, 니은, 디귿 뭐 그렇게 순서대로 좀 쓰신 다음에 그 옆에 뜻을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역시 낯설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해한 그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단어가 있다면 내가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이해한 내용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걸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기 싫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머릿속에 집어넣기 진짜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낯선 단어장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가 처음이고 계속 마지막까지 들려볼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제가 각오를 했어요. 낯선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얘기하려고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쇼를 하나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좀 기대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안 해오면 제가 망신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행정하면 이제 그 유명한 귀코배산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귀코배산 문제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문제. 또 배가 산으로 가는 엉뚱한 문제가 나옵니다. 보건행정과는 전혀 엉뚱한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들이 20문제 중에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2문제에 마저도 맞으면 완벽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2문제를 맞을 생각도 안 하고 다른 거 갖고 헤매고 있거든요. 근데 18개를 맞으면 당연히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2문제, 기코배산 문제, 요 문제까지 맞으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도 맞아라 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럼 기코배산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요 문제예요. 자,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키는 방법은,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답이 나와야 돼. 자, 지급과 심사기능의 분리. 일단 이 문제 읽으시면서 답은 몇 번으로 나왔어요? 답 몇 번? 이거 문제 잘못했다. 죄송해. 건강보험급여의 확대. 자,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키는 방법 몇 번? 3번? 3번? 또 나는 아닌 것 같다. 1번이 맞으면 3번이에요. 지금 이게 아닌데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해서 1번입니다. 자, 행위별수까지 당연히 의료비를 올릴 수밖에 없죠. 자,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면 의료비가 싸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만 병원에 가겠지. 그래서 의료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3번 하면 아예 답이 틀린 겁니다. 기코배산이고 뭐고 다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 본인 일부 부담금을 감소시키면 의료비가 싸지니까 병원 가는 돈이 싸지니까 병원을 자꾸 들러나라 걸리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런데 슬쩍 문제 바꿉니다. 자, 아까 분명히 답이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번을
인두제라고 했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2번. 이걸 기코배사 문제라고 해요. 그러면 꼭 물어봐요. 왜? 그러면 지극과 심사 기능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나? 예. 그러면 정확하게 따진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정확하게.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방법, 정확한 표현. 지극과 심사 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괜찮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심사 기능의 강화예요. 심사 기능을 강화하면 의료비는 절감됩니다. 그러나 지극과 심사 기능을 분리해서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전문성을 확대시키고 결국 여기까지는 가긴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 걸러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배우지 않으면 답이 뽑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이거 하고 저한테 들들 볶습니다. 지극과 심사기는 도대체 어떤 애냐고 막 흥분하고 그러는데 조금만 내용을 들으면 그리고 공부를 조금만 한 번이라도 다 완벽하게 했다면 금방 답이 나올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늘도 이제 쪽지를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유인물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저께 이어서 공중권에 이어서 보건행정 진행표를 가져왔습니다. 자, 9월, 10월, 11월에서 석 달간의 이론을 다 할 거고요. 자, 처음 이론에 접하신다면 제발 문제 다 하지 마세요. 파이널 테스트라고 해서 이 책에 55쪽에 있을 거예요. 새 책이면 55쪽이고 예전 책에는 죄송하지만 이거를 안 실었던 기억이 나요. 자, 55쪽에 보시면요. 거기에 파이널 테스트 그래서 실력 점검 문제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요거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푸시다가 틀렸다. 그러면 틀린 개수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가로놓기 따로 드리는 거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쪽지 시험을 또 제가 드릴 겁니다. 쪽지 시험 그래서 한 20문제씩 해갖고 다음 주에 오늘 배운 거를 그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 본인의 마이너스 점수를 써주시는 거예요. 몇 개 틀렸는지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비고안에는 제가 아까 낯선 단어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뭔가를 하나 갖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 보건행정은 3번 정도 시험을 보게 된다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론으로 한 텀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론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론은 한 번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때서 이제 기출문제를 푸는 거죠. 자, 기출문제는 우리 제 61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혼자 풀어보세요.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론하면서 기출문제를 거기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풀시고요. 그리고 필수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수문제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론 두 번째 할 때부터는 이제 메일링 문제 또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공중보건 들으신 분은 아셨을 텐데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카페 있습니다. 다음 카페로 들어가면 자, 거기에 김희영의 보건행정교실이라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있습니다. 김희영의 보건행정교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시면 공지사항 안에 그 위쪽에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공지사항 안에 김희영입니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 들어가셔서 그 문제가 10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 문제도 있고 보건행정 문제도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영입니다 해서 보건행정 문제를 10문제에 답을 달아서 제 개인 메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저께 제가 공중보건 앞에 딱 찍고서 집에 갔더니 한 분이 딱 했더라고요. 자기는 이론을 중간 정도 배웠는데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 안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론 다 한 다음에 하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게 순서대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앞뒤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르는 게 엄청 많아서 좌절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론을 한 턴이라도 다 돌고 이걸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메일링 문제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이론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한 달 만에 이걸 다 푸는 거죠. 1, 2, 3, 4주를 다 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때 이제 단원별 문제, 메일링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30회가 나갑니다. 30회가. 그래서 계속해서 나간다 하시면 되고, 4월, 5월부터는 특히 5월에는 귀코배산의 아주 어려운 문제가 줄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저를 만나시게 되면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을 일반 행정하는 아이들이 푸는 문제를 제가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또 제가 문제를 꽈요. 그래서 일반 행정하는 애들도 보면 이게 뭐지? 하면서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쾌감을 느끼는 게 또 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괴롭게 만들 거니까 5월에 저를 만날 때는 아주 좀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는 한
한 2,000문제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보건행정이 쉬워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장에 가면 아, 이런 것도 되게 쉽다라고 느끼게끔 그렇게 만들 거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이제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공중보건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공중보건에 대해서 쭉 설명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제 공중보건 문제 들어가고 나면 어저께도 우리 배운 것처럼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 일반 행정에 대해서 한번 훑어볼 거고 드디어는 보건행정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순서대로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나가면 이제 역사까지도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3쪽이고요. 공중보건학의 개념부터 들어가요. 자, 공중보건을 배우셨다면 윈슬로우 정도는 당연히 상식처럼 아셔야 돼. 자, 윈슬로우 교수가 자, 어저께 배웠다면 금방 표시가 나시죠.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자, 여기서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 기억하시라 그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이렇게 단어를 딱딱 끊어서 외우시면 돼. 그러면 이 중에서 조직적인 지역사회라는 건 도대체 뭔데? 그 밑에 박스 안에 또 있을 겁니다.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감염병이라는 말이 있고요. 전염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전에는 전염병이었다가 남한테 전염한다는 말이 조금 혐오스럽다 해서 감염병으로 이미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쓰고 있고요. 자, 개인위생교육, 교육이죠. 자, 네 번째 보시면 어저께도 이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질병의 조기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의 조직화 그리고 간호의 조직화는 봉사 때문에 만드는 간호봉사의 조직화 분명히 제가 끊어서 외우시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유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도록 사회제도의 개선, 사회제도의 개선을 외우시면 돼. 하여튼 이렇게 5개를 우린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라고 한다. 이것도 시험 때 따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저께도 본 사람이, 어저께도 우리 통속명 했었던 사람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디스라엘리 기억하시죠? 자, 정치가로서 보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한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WHO 25차 회의.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똑같죠? 뭐랑 똑같아요? 윈슬로우 교수가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윈슬로우 교수가 얘기한 거를 25차 때 채택을 한 거다.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도 보세요. 이것도 기억하시나요? 아스톤이 제시한 거 1차, 2차, 3차, 4차. 네, 여기서도 나옵니다. 자, 1차는 산업보건 대두시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집단의 보건 문제에 신경을 쓴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2차는 이제 집단이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개인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개인 위생 중점 시기. 그래서 요때 예방접종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3차는 치료의학 전성기. 그래서 신의약품 개발로 감염성 질환이 급격히 감소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단계는 신공중보건 다시 집단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뭔가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8번도 어저께 배운 기억하셔야 돼. 공중보건 사업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슬쩍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도 기억하시죠? 공중보건 응용의학. 그래서 치료의학, 소극적인 거. 예방의학은 사전에 하는 거. 재활의학은 사후에 하는 거.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거는 건설의학이다. 그렇죠? 이 단어를 외우세요. 치료, 예방, 재활, 건설.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보시면 공중보건학과, 예방의학과, 치료의학 요 3개를 좀 구분해 봤습니다. 치료의학 하면 병원 얘기예요. 병원 얘기. 그치? 그 다음에 병원에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보면 치료의학 하는 의사가 있고요. 예방의학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예방의학을 보시면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요거는 공중보건과 똑같아요. 그치? 자, 책임의 소재를 보세요. 예방의학은 각 개인의 책임이야. 그리고 가정에게 책임을 돌려요. 그런데 비해서 공중보건학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 대상도 보시면요. 예방의학은 개인과 가정이거든요. 그러나 공중보건은 지역사회고 국가예요. 훨씬 스케일이 큽니다.
연구 방법도 보면요. 소극적인 연구 방법. 다시 말해서 병을 회피하는 방법을 연구해요. 그치? 어떻게 하면 병을 걸리지 않을까라는 회피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비해서 자, 공중보건학은 적극적인 연구 방법. 어떻게 하면 건강을 찾느냐? 건강을 찾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적극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11번 볼게요. 요건 요 자리에서 외웁시다. 자, 공중보건사업의 최소 단위 누구래요? 지역사회 주민이래요. 지역사회 주민이 최소 단위입니다. 결국 집단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12번도 이거 보세요. 어떻게 제가 구구단처럼 외우라는 거. 이거 또 나왔죠.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사업의 3대 수단. 보건교육, 보건행정, 보건법규. 자, 보건교육은 조장행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능률적이다. 그리고 보건행정은 봉사, 법규는 통제. 요거까지 제가 외우시라고 부탁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옆에 가시면 제가 자, 공중보건사업의 최소 단위가 지역사회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역사회가 도대체 뭔데? 그런데 지역사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까 합니다. 자,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사회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역사회는 요 세 가지를 맞으면, 세 가지가 맞으면 이걸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자, 뭐냐면 첫째, 잦은 상호작용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뭐예요? 공통된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는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우린 지역사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여기도 지역사회예요. 여기 어떻게 해요? 우리 잦은 상호작용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만나잖아요. 그렇죠? 자, 공통된 문화 있습니다. 우리 공통된 문화가 뭐죠? 우리 보건이라는 공통된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한된 지리적 경계,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여기도 일종의 지역사회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지역사회 종류가 여기 이런 거밖에 없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지역사회 종류 들어갑니다. 자, 지역사회 종류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구조적 지역사회, 또 하나 기능적 지역사회, 또 하나 감정적 지역사회. 그래서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제가 앞자만 따서 구, 기, 감, 구기감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구조적 지역사회는 뭐냐면요, 시간, 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일치되면 이걸 우리 구조적 지역사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치? 그런데 비해서 기능적 지역사회는 뭐예요? 기능이 같은 거예요. 기능이. 그리고 감정적인 거는 말 그대로 감정적인. 그래서 뭐 목요, 낚시회, 주말 등산회, 또 나 어디 태어났어, 어디 소속이야, 어느 학교 나왔어, 이런 것들 일종의 감정적 지역사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여기 안에는 무슨 지역사회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책 보세요. 1번 보시면 지역사회 정의입니다. 1번 문화적 동질성, 2번 잦은 상호작용, 3번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있으면 지역사회라고 말씀드렸고, 자, 지역사회 종류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구조적,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기능적, 그 다음에 밑으로 또 내려가시면 3번에 감정적, 그래서 구기감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조적 지역사회는 시간, 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시, 공간, 공동체 이렇게도 표현하죠. 시, 공간, 공동체. 자, 여기 안에는 집합체. 자, 집합체는요, 그냥 말 그대로 집합한 거예요. 모인 이유가 없이 그냥 모여진 거야. 그렇지? 이걸 우리 집합체. 예를 들어서 버스 타려고 모였어요. 그럼 그 모여진 사람들이 집합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별건 아닙니다. 자, 문제는 니은번, 대면 공동체. 이게 좀 중요하겠지. 자, 대면 공동체는 대면이잖아요. 얼굴을 마주보는 공동체야. 그래서 잠자기 전에 얼굴 보고, 일어나서 얼굴 보고,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이 있겠죠. 예, 가족이에요. 결국 자기네 구성원들 간의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근데 교류가 빈번해.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거를 대면 공동체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리을번 보시면 지정학교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지정학교 공동체는 합법적 지리적 경계에 의해서 구분되는 집단. 자, 합법적 지리적 경계, 예를 들어서 무슨 시, 무슨 군, 무슨 읍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지정학적 공동체. 결국 얘는 법에 의해서 딱 지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합법적인 거니까. 이거를 우리 지정학적 공동체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있습니다. 자, 조직은 뭐냐면, 일정한 환경 하에서 특정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일정한 구조를 가진 사회 단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보시면 이거예요. 아, 병원, 학교, 보건소, 이런 게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 결국, 보건소는 조직에 속합니다. 맞죠? 일정한 목표가 있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정한 구조를 갖고, 그래서 보건소는 조직에 속합니다. 되실 거야. 자, 그러면 아까 한 거 디귿번 볼게요.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요. 자, 생태학적 문제. 생태하면 무조건, 어저께도 배웠는데, 생태하면 무조건 뭘 생각해라? 환경을 좀 생각해라. 그래서 보시면, 자, 지리적 특성, 자연 환경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동일한 생태학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집단. 결국, 서울에 살아. 그럼 서울에 살기 때문에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내가 낙동강유역에 살아. 그럼 낙동강유역에 이게 흔한 질병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거기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다 많이 받아. 이걸 우리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비읍번 보세요. 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지. 그래서 문제 해결 공동체가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는 짝을 져서 외우시면 돼.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문제 해결 공동체 하시면 돼. 그래서 문제 해결 공동체는 문제점이 확인되고 다루어져 확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시공간 공동체. 이게 문제 해결 공동체입니다. 결국 6개가 구조적 지역사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면 공동체하고 지정학적 공동체.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건소는 어디에 속한다고? 조직에 속한다고. 자, 그런데 보건소에서 사업할 때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상식이긴 한데, 여기가 종로구 보건소예요. 그런데 여기 종로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근데 지나가던 마포구 사람이 이 사업이 되게 괜찮은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저 마포구 사람인데요.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왜? 당신은 종로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보건소에서는 어느 거 위주로 사업을 한다.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돼. 자, 보건소는 조직에 속합니다. 그러나 사업은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의 사업을 해요. 그러면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보건소의 설치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시군구별로 한 개소 기억하시죠? 그럼 보건소의 설치는 어느 거 위주로 설치를 한다?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설치를 한다. 그래서 말 갖고 장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자, 보건소는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의 사업을 한다. 또 보건소는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보건소는 조직에 속한다.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6개를 우리는 구조적 지역사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이요. 자, 기능은 특정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야. 그래서 보시면 2개밖에 없네요. 요구 공동체, 니은번의 자원 공동체. 자, 요구 공동체는 요구가 같은 거예요. 문제와 요구의 기초를 둬. 그래서 유산 상담 집단, 불구아동 집단. 이런 거를 요구 공동체라고 하는구나. 그럼 요 요구가 같으면, 요구가 있으면 요거를 해결해야 되겠죠. 이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으로 모여진 게 자원 공동체야. 그럼 요구하고 자원 공동체 이렇게 짝을 져서 외우면 좋겠구나. 그런데 조금 머리가 뜨신 분은, 근데 이상한데요? 아까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하고 문제 해결 공동체의 관계나 요구 공동체나 자원 공동체의 관계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차이점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하고 문제 해결 공동체는 시공간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구조적인 거고요. 기능적 지역사회는 굳이 시간 공간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2개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긴 하지만 달라요. 하나는 시공간 공동체, 하나는 시공간이 같지 않아도 된다. 하시면 되고. 자, 3번째 감정적 지역사회 있습니다. 자, 감정적 지역사회는 2개네. 이것도 역시 소속 공동체, 특성미 공동체. 자, 소속 공동체는 자기가 소속한 장소, 다시 말해서 출신지로 구분한 거야. 같은 고향, 어느 대학 이런 것들을 소속 공동체라고 하고요. 특성미 공동체는 관심이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주말 낚시회, 주말 등산회 이런 것들을 우리 특성미 공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걸 좀 3개를 구분을 좀 하셔야 돼. 자, 구분 다 하셨지? 죄송해요. 맨날 이렇게 콩고 먹어서, 번개불에 콩고 먹어서.
자, 세 개 중에 하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대면 공동체. 네, 대면은 구조에 속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건소는 어디에 속한다? 조직은 어디죠? 조직은? 예, 구조에 속합니다. 자, 요구 공동체. 기능에 속합니다. 요구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자원 공동체가 여기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속 공동체. 감정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있었는데. 특수 흥미 공동체가 여기 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 군, 구. 이거는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 공동체가 여기 속하는 거예요. 지정학적 공동체. 자, 그 다음에 구조적 공동체에서 짝을 져서 외우라는 거 하나 있었는데. 두 개.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또 하나가 문제 해결 공동체.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럼 요 주어진 것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익숙한 공동체가 있어요. 어딜까요? 응? 가장 익숙한 거.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거. 대면이에요? 대면 아니에요? 그 뭐예요? 지정학적 공동체가 가장 익숙해요. 왜?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저 마포구에서 왔어요. 종로에 살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면 공동체는 자기네들끼리 친근한 거예요. 자기네들 소속.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이 친한 거는, 익숙한 거는 지정학적 공동체. 그래서 마포구, 종로, 요게 익숙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쓰셔야 돼. 구성원들끼리 친근하면 대면 공동체.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지정학적 공동체.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갈게요. 세 번째입니다. 지역사회 기능이요. 그럼 이러한 지역사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데, 크게 5개의 기능을 합니다. 자, 경제적 기능 1번, 2번 사회화 기능, 3번 사회 통제 기능, 4번 사회 통합 기능, 5번 상부상조 기능. 5개 있습니다. 이거를 외우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공부할까요? 대부분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상황이 주어지고 이거는 지역사회 무슨 기능이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돼. 자, 일단 1번 경제적 기능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특산품이 있어. 강화도에 가면 뭐가 유명하죠? 감자요? 강화도에? 진짜? 강화도. 인삼. 그죠?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울릉도에 가면요. 오징어. 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경제적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사회화 기능은 뭐냐면 그 지역사에서 쓰는 어떤 특수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요 단어들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요. 요거를 밑으로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밑세대에게. 그걸 이렇게 유지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사회화 기능이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니 그런 거 없는데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이렇게 여러 도를 돌아다니면 그게 느껴져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진주에 보건교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진주에 갔더니, 이렇게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창피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그만 초등학교 1학년들이가 부끄러워, 이러면 되게 웃겨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웃으면 매운이에요.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다는 말 잘 안 쓰는데요. 이제 거긴 다 쓴대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 지역에 가면 특수하게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걸 사회화 기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사회 통제입니다. 자, 사회 통제니까 이거는 사회 규범을 순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담배불 좀 빌려주시다. 그럼 돼요, 안 돼요? 혼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통제 기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일본 애들은 담배 핀다면서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일본 여자들은요, 아직도 무릎 꿇고 밥을 먹는다면서요. 그래서 일본 다문화에서 일본 사람들 오면 꼭 무릎 꿇고 밥을 먹어요. 그 무릎을 피라고 하면 편안하게 앉으라면 자기는 이게 편하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자꾸만 자기 보고 편하라고 하라는데 무릎 꿇는 게 편한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무릎 꿇고 먹는데 담배는요 기호식품이래요. 그 담배는 아이스크림 먹는 거랑 똑같대요. 시아버지랑 아이스크림 같이 먹지 않나요? 그래서 네 먹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시아버지랑 같이 담배 피는 거 뭐가 이상하네요. 그래서 무릎 꿇고 담배 피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랑 같이. 하여튼 요게 이게 사회 통제 기능이지. 우리는 담배 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사회 통합 참여의 기능. 이거 뭐냐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되는 원전이 들어오는데요. 그럼 우리 데모하잖아요. 우리 동네 원전 안 돼. 라고 서로 모여서 데모합니다. 이걸 우리 통합 기능 이렇게 표현하고요. 상부상조 기능은 아실 거예요.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 그래서 뒷집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엄마가 밤새 가서 일을 해주죠. 이런 걸 우리 상부상조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요거 뜻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저기서 기능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중보건 얼추 끝났고요. 이제 건강의 정에 들어갑니다. 건강의 정의도 어저께 웬만큼 했기 때문에 얼추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WHO의 정의 기억하시죠?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 아까 윈스로우 교실은 뭐만 있었었는데? 신체, 정신만 있었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안녕까지 있습니다. 요 세 개를 묶어서 무슨 개념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사회 개념? 응? 이제 정적 개념? 맞지? 그리고 또 연속, 불연속 개념, 또 하나 생활 개념. 네, 그것도. 하여튼 요거 분명히 배우셨습니다. 자, 신체적인 안녕 뜻 설명드렸고요. 정신적인 안녕 옆에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인 안녕. 그래서 사회적인 안녕, 요게 시험 문제 좀 나왔다 그랬죠? 사회에 있어서 그 사람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면 이 사람은 건강한 거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학자들의 건강 개념 볼게요. 히포크라테스가 환경과 체질 간의 조화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왈스라는 사람 특수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어저께 분명히 배웠습니다. 버나드도 기억하시죠? 버나드 B자. 그래서 B는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요, 공중보건 보건행정 시험 문제를 보면 풀다가 보면 이게 공중보건 문제야 보건행정 문제야 헷갈릴 때가 많아.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두 개가 그냥 거의 비슷해. 그래서 이게 보건행정 문제야? 앞에 제목을 보면 알아요. 이럴 정도로 문제가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저께 배운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실리도 있네요. 어저께 우리 안 배웠습니다, 실리는. 자, 우리 맨날 우리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실리예요. 그래서 실리는 항상 스트레스랑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요게 해소를 잘해야 돼. 그치? 해소를 잘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어떤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이 정답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해. 제일 좋은 거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막 울어요. 그러면 이게 눈물 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울고 나면 개운해지는 거예요. 근데 남사스럽게 어떻게 울어요? 두 번째 방법, 목욕하는 거예요. 따뜻한 통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밖에 들어가 있으면 근육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스트레스 나면 이렇게 목 이렇게 눌리는 게 이완시키는 거거든요. 이완을 시키면 근육이 이완되면 스트레스도 없어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목욕하면서 우는 거라 그랬죠. 가장 좋은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자, 하여튼 실리예요. 그럼 이제 던이요. 던하면 어저께 또 보셨을 거야. 건강, 불건강의 연속선 개념. 또 다른 말로는 동적인 개념. 자, 라논드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고 제가 별표 몇 개 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라논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네 가지 영역이라고 봤죠. 환경, 생활 방식,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그런데 제가 이걸 퍼센트도 외우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자, 이 중에 가장 큰 거. 생활 방식 몇 퍼센트? 50%. 그 다음이 환경, 인간 생물학 몇 퍼센트 각각? 20, 20. 그 다음에 보건의료 체계 또는 보건의료 서비스죠. 자, 이거 10.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 중에서도 B번 보세요. 가장 신선한 것은 세 번째 줄이야. 무엇보다도 신선한 것은 생활 방식이 건강을 결정한다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누구도 생활 방식이 건강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라논드가 이걸 처음으로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선배, 철수 선배가 있어요. 이름이 철수예요. 근데 하도 술을 좋아해서 우리가 철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술을 전혀 안 드시다가 대학교 딱 들어오면서 소주에 피리 꽂힌 거예요. 소주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돈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안주는 없고 그냥 술병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술병만 가지고 다니고 홀짝홀짝 먹어요. 그냥 홀짝홀짝 먹어.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몰래 숨어서 먹고 그래서 항상 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저만 보면 예쁘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절대로 아니었고요. 근데 이 선배가 맨날 되게 흥청흥청하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러더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서 갑자기 수업 듣다가 쓰러졌어요. 너무 놀라갖고 우리가 응급실 모셔다 드렸거든요. 내 간이 경화가 된 거죠. 결국
퇴원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야, 소주를 3년간 저렇게 먹으면 결국 죽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이거예요. 생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10번에 이러한 건강은 생활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거, 그리고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써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를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혹시 어저께 수업 들으신 분은 배우셨죠? 건강 증진. 기억하세요? 몇 년부터라 했었더라? 우리 역사 어저께 얘기하면서 95년부터 건강 증진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강 증진하면 꼭 생각나는 단어가 생활 양식의 이거예요. 그래서 이 라논드가 건강 증진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양대 산맥 1차 보건의료 건강 증진. 근데 건강 증진의 원형이 라논드예요. 뭐 때문에 그래? 생활 양식이다. 또는 생활 방식 또는 생활 습관. 이런 말 때문에 건강 증진의 원형이다.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시읒에 보시면 팔슨이요. 팔슨이라는 사람은요, 꼭 사회적인 역할과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사회적인 역할하면 팔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도 외우시면 되고요. 자, 윌리도 어저께 배웠던 기억 나셔야 돼. 외부 환경 조건에 잘 적응하면 건강한 거래. 이거 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건강의 개념 정의에 대한 접근. 이것도 어저께 배웠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어저께 배우니까 동영상 들으시는 분은 화가 나실 거예요. 그죠? 어저께 안 배웠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크게 모델이 4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생의학적 모델. 또 하나는 생태학적 모델. 자, 또 하나는 사회 생태학적 모델. 자, 4번째는 총체적 모델이에요. 네. 자, 생의학적 모델은 뭐부터 출발을 하죠? 심신이원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심신이원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몸이 아픈 거는 인간이 치료한다. 그렇죠? 마음이 아픈 거는 하늘에 계시는 신이 알아서 할 거다. 그래서 인간이 아픈 거는 기계가 고장 난 거다. 그렇죠? 기계 고장 났으면 기계를 뭐예요? 고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오늘날도 써먹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이식, 그러니까 장기 이식이요. 장기 이식이 여기 속합니다. 자, 지금도 장기 이식합니다. 지금은 누구 거를 이식해요? 누구 거 이식? 사람 이식하잖아요. 사람, 죽은 사람. 근데 요새는 화상 입으면 피부를 이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피부를 어디서 이식해요? 자기 거 이식합니다. 자기 넓적다리 이식하고. 근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피부가 화상을 입었어. 내 피부에 갖다 할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피부 이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도 피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죽은 사람의 피부를 이식한다면서요. 죽은 사람의.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시신을 내놓지, 기증을 안 하고 가잖아요. 왜? 죽어서도 그대로 묻혀야지. 이걸 기증하면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기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피부가 없어서 미국 사람의 피부를 가져다가 여기다 이식을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럼 미국 사람 피부를 이식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 까만데 우리가 황색인데 거기만 하얘. 이거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죽을 때도 이식을 피부 기증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멸균 돼지를 멸균으로 키워요. 아예. 그래서 그 돼지의 장기를 인간이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그게 오줌보. 그죠? 오줌보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광이 없으면 그 돼지의 방광을 가져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광까지는 다 옮겼고요. 폐는 안 됩니다. 폐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방광, 그다음에 좀 더 나가면 위,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내 몸에 돼지의 오줌보가 있어요. 또 돼지의 위가 있어요. 그럼 내가 돼지예요, 인간이에요? 그럼 찝찝하죠.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인간 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복제해서 복제한 얘는 내 형제예요, 내 자식이에요? 나를 복제했어요. 그럼 얘는 내 형제예요, 내 자식이에요? 내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이게 쌍둥이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복제해서 얘를 좀 키우죠.
키우고 내가 폐가 필요하면 얘 폐를 뜯어다가 나한테 이식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걸 폐기 처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인권 유린에서 난리가 난 거죠. 얘도 인간인데 그럴 수 있느냐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 그럼 인간의 정의가 뭔데? 요새 이제 과학자들 그거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정의해봤더니 뇌의 무게예요. 뇌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 이상이면 인간으로 본 거예요. 그래? 그럼 뇌가 없으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문외알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가 없는. 그래서 그냥 시신만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몸만 있는. 그래서 그거 만드는 순간 이제 많이 복제가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 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요거예요. 요게 전부 다 생리학적 모델 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볼게요. 2번 보세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데카르트의 정신육체 이원론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B번 육체를 기계나 부품처럼 생각해서 질병은 이 기계가 고장난 거고 의사는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의 역할을 하는 거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10번 보시면 자, 특정 병인론의 원칙에 이런 거는 좀 외워둡시다. 특정 병인론 이게 뭐냐면요. 자, 특이하지 않아요? 결핵균이 들어가면 무슨 병이 걸리죠? 혈액이 걸려요. 콜레라 균이 들어오면 콜레라가 걸려요. 특이하지 않아요? 요게 특정 병인론이야. 단일 병인론. 그 균이 들어가면 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특정 병인론의 원칙으로 특정 세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이제 요거 생리학적 모델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자, 쭉 내려가시면 G번이 있을 거예요. G번. 급성 감염성 질환, 응급질환 처치에 딱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능을 한 거는 H번. 인공장기 이식수술, 그리고 항생제 개발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아주 큰 공헌을 한 거죠. 그렇지만 단점도 꽤나 많아요. 자, 단점 2번 보세요. ABCD 2번. 거기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어요. 급성 질환은 설명이 됐었어요. 왜? 단일 병인론에 의해서. 그런데 이러한 세균이 없어도 병이 생기는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를 설명하지 못했고요. F번을 보시면 기술적 과대평가했죠. 너무 기술을. 그리고 의학이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성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된 거죠. 이게 생리학적 모델의 단점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생태학으로 갈게요. 생태학 하면은 일단 생리학적 모델은 두 가지 요소 기억하시라는 애들. 두 가지 요소.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생태학적 모델은요. 하나 더 있죠. 숙주, 또 병원체, 또 하나가 환경. 그래서 요 세 개의 관계다. 얘기를 했고요. 사회 생태학은 뭘 썼는지 기억하세요? 숙주. 그렇지? 그리고 요 두 개를 묶어서 환경.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인 행태. 그래서 요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총체적 모델은 또 하나 있죠. 숙주가 뭘로 내려왔더라? 인체 생리로 내려왔을 거예요. 인체 생리. 정확하게 단어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환경은 그대로 환경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자, 개인 행태는 생활 습관 또는 생활 양식으로 내려왔을 거고요. 또 하나가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체계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라논드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라논드랑 다른 점은 뭐였었냐면 순서가 다르다. 영향을 미치는 순서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를 생활 습관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인체 생리가 두 번째라고 했고 그 다음은 환경, 마지막이 보건의료 체계. 요게 라논드랑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쵸?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줄 쳐볼게요. 계속해서. 거기 니은번의 생태학이요. 생태학은 A번입니다. 숙주, 병원체, 환경이 평형을 이룰 때 건강을 유지한다고 돼 있고 균형이 깨지면 불건강이 초래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환경적 요소라고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역시 ABCD 2번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비감염성 질환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감염성 질환만 설명을 한 거예요. 네, 뒤로 갈게요. 자, 사회생태학적 모델이야. 자, 이거는 거기 첫 번째 A번에 보시면 옆으로 쭉 가시면 특히 개인의 행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얘기를 했고요. 자, 영양요소 B번의 숙주, 그다음에 C번의 환경,
그다음에 D번의 개인 행태. 이 중에서 개인 행태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의 총체적 모델이요. 자, 총체적 모델의 B번을 보세요.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건강 질병의 정도에 따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누구 생각나시죠? 사람 이름 던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F번을 보시면 구성요소, 환경, 생활습관, 인체생리, 보건의료 시스템. 그래서 제가 순서만 머릿속에 좀 기억해라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체크포인트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결국 19세기 이전에는 신체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심신이원론, 그리고 19세기는 심신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심신이론론, 그 다음에 생활 개념, 육체, 정신, 사회, 결국 WHO가 제시한 거, 그렇죠? 그렇게 역사적으로 흘러가는구나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권 들어갑니다. 건강권은 뭐야?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 건강권 하면 생각나는 무슨 개념 있지 않아요? 1차 보건의료 개념. 어찌 기억하시죠? 1차 보건의료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건강권. 건강증진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생활습관 또는 생활양식. 예. 자, 이러한 건강권이에요. 자, 건강권이란 자, 1, 2, 3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건강할 권리를 얘기해요. 자, 2번 건강 돌봄을 받을 권리예요. 자, 세 번째 건강 돌봄 과정에서의 권리. 이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 단어를 하나 슬쩍 집어넣을게요. 건강 돌봄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 돌봄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걸 슬쩍 집어넣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국 내가 돈이 없어. 그래도 나는 건강권이 있기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자, 이러한 건강 권리를 누가 충족시켜줘야 돼요? 국가가 충족시켜줘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건강권이라는 걸 법에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법 얘기를 잠깐 들어갈까 합니다. 밑에 있을 거예요. 자, 헌법에 써있네요. 거기 보시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걸 이제 우리가 건강권이라고 보는 거고요. 헌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 헌법 34조에도 있어요. 자, 모든 국민은 인간이란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있고요. 또 헌법 35조에도 있어요. 자, 35조에도 쭉 보시면 쫙 있습니다. 뒤로 가시면 36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법이 하나가 보건의료 기본법이라고 있어. 보건의료 기본법 10조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자, 이런 게 설마 문제 나올까요? 나오니까 여기 써있겠죠. 잠깐만 기출문제 봐드릴까요? 자, 73쪽 보세요. 새 책은 73쪽인데 예전 책이 몇 쪽인지 모르겠다. 예전 책 갖고 계신 분은 몇 쪽일까요? 몇 쪽이에요? 네, 90쪽? 예전 책은 90쪽이고요. 지금 책은 73쪽입니다. 거기에 47번이요. 47번에 보시면 헌법 34조 국민건강권 보장의 내용이 아닌 것이냐. 89쪽이래. 예전 책은 89쪽이래. 자, 헌법 34조의 내용이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 2006년도 문제거든요. 자, 헌법 34조, 물론 거기도 있습니다만 책을 찾아보시면 34조 한번 보세요.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일단 법을 모르고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한번 접근해 들어갑시다. 1번 괜찮을 것 같아.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위의 향상을 위해서 여자라는 말이 찝찝해요. 이제 법에 여자? 남자? 이상한데? 자,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괜찮을 것 같아.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상식선에서 답 나올 만한 건 3번밖에 없죠. 근데 3번이라고 하면 답이 틀린 건 아시지? 그럼 법을 보세요. 34조. 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있습니다. 34조의 1항에 있어요. 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어디 있어요? 2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국가는 여자의 복지 3항이 그대로 있고요. 자, 신체장애자의 질병, 노령 이것도 역시 5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갖는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36조에 있어요. 36조에. 자, 이렇게 문제 나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거 못 부를 텐데. 그럼 34조하고 36조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엉뚱한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여튼 이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문제를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얘기를 해요. 20문제 중에 2문제는 꼭 틀리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만점짜리가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에는 문제 내러 못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2문제를 쫙 구석에 처박혀 있는 문제를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거 그냥 틀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때리기라도 잘 때려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다시 오세요. 이제 10쪽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모형 얘기 들어갈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서치맨이라는 사람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모두 5입니다. 외우는 중에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아. 자, 증상 경험이요. 자, 내가 증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뭐가 잘못됐는데? 이상하게 뭐를 먹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소화도 안 돼. 그리고 계속 가슴이 답답해. 뭐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죠. 그럼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면 병원에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안 가지 않아요? 병원에 웬만큼 해서 잘 안 가요. 그럼 어떻게? 집에 있는 뭐 소화제 있나? 소화제 찾아서 먹거나, 소화제 먹었는데도 별로 안 좋아.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죠. 그치?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그때 엄마 그때 소화제 강력한 거 있었는데 뭐였었어?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죠. 결국 민속요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해결되면 그걸로 끝인데 이게 더 심각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환자 역할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본인과 주위에서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내 친구 만났는데 너 이상하다. 다크서클이 밑에 턱 밑에까지 내려갔네. 글쎄 말이야 요새 좀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때 병원에 가느냐. 아직까지 병원에 안 가요. 그래서 괜찮아 이러다 말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친지, 이웃에 대한 비전문가적 의뢰를 하는 게 이것이 2번째 단계. 그 다음에 드디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가는 게 병원에 가는 거야. 의료인과의 접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전문가를 찾는데 이때 의사가 암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에이 설마 나 암 아닌데? 그래서 다른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치료자를 고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왕 암이면 좋은 데로 가야지 라고 치료자를 고르기 시작해요. 이게 의료인과의 접촉이야. 자, 그 다음에 리을번에 가시면 드디어 이제 의사를 찾았어. 이 의사한테 이제 매달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의존적인 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착한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죽으라면 죽는 신임도 해요. 왜? 의사 말을 잘 들으면 혹시라도 암에서 치료될까봐, 회복될까봐서. 그래서 보시면 의사들이 굉장히 기고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이 되게 많은데 막 의사 선생님 딱 오자니 말 그대로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오시면 90도로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의사 말을 잘 들으면 회복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요 단계가 이런 단계고요. 자, 여기서 회복이 되면 이제 회복 재활입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아. 증상 경험, 환자 역할의 시작, 의료인과의 접촉, 의존적인 환자 역할, 회복 재활. 자, 이 중에서 병원에 가는 단계는 의료인과의 접촉. 여기서부터 병원에 간다. 아시면 돼요. 자, 2번. 제가 아까 팔순하면 꼭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사회적인 역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적인 역할.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요. 아프다면 사회적인 역할에서 면제된대요. 그럼 내 사회적인 역할이 뭔데? 여러분들은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공부를 하는 게 사회적인 역할이야. 또 내가 공무원이 됐어. 그럼 가서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게 사회적인 역할이야. 근데 아프면 이게 면제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사회적인 일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일탈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아프니까. 단 뭐는 있냐면 디귿번 보세요. 환자는 나아지려고 노력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오늘 회사에 안 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병원에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 컴퓨터 하고 있어.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팔슨이 얘기를 했어. 결국 팔슨은 사회적인 일탈 그리고 나아지려는 노력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앤더슨 어디서 본 사람인데 자, 요거 기억하시죠? 소가 필요 기억하실 겁니다. 소인요인, 가능요인, 필요요인. 자, 소인요인은 질병 발생 이전에 존재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성,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상태 있고요. 직업,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지식, 태도 이런 것들이 모두 소인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말로는 성향요인 이렇게도 표현했을 거예요. 성향요인. 그 다음에 이제 가능요인이요. 가능요인은 의료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래서 A번에 가족의 자원, B번에 지역사회 자원. 자, 가족의 자원은 뭐 돈이겠죠, 돈. 그렇죠? 의료보험, 지역사회 자원은 우리 지역사회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어 라고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자, 필요요인,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필요요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필요요인도 다시 둘로 나뉜다 그랬지. 환자가 느끼는 피로, 영어로 뭐라 그래요? want to. 의학적인 피로, need.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아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앤더슨. 자, 칼과 콥이 있습니다. 어저께는 캐슬과 콥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두 개 어떤 게 맞아요? 그걸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칼이라고 외워. 그럼 캐슬이라고 하면 또 틀렸다 그럴 거 아니에요. 두 개 다 외우세요, 그냥. 캐슬이라고도 하고 칼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이분은 예방, 질병, 환자 역할 행동.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내가 건강해요. 그래서 건강하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해. 무슨 행동? 예방 행동입니다. 예방 행동. 내가 조금 이상이 있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가 이상이 있는데요. 진찰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행동. 무슨 행동? 예, 무슨 행동? 예, 질병 행동이지. 그치? 그래서 드디어 의사가 암입니다 하고 진단이 내려졌어. 그럼 암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거 무슨 행동? 이게 환자 역할 행동입니다. 진단하기 전 하면 질병 행동, 진단한 이후 환자 역할 행동.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쉬셨다가 이제 건강 신년 모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